94년 4월 메이저리그 LA 다저스의 홈구장 다저스타디움. 수많은 한국의 취재진과 태극기가 눈에 띄었다. 모두의 시선이 모인 마운드. 한국인 최초 메이저리그 선수가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놀랍다, 대단하다, 뭐 이렇게 굉장한데 이런 느낌을 넘어서 멍하게 만드는, 이게 뭐지? 한국 사람이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뛴다고? 가슴이 뛰고, 왜냐면 우리나라 선수가 메이저리그 무대에 마운드에 쓸 거라는 거는 사실 너무 먼 얘기처럼 생각이 됐었고, 영화 보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공을 구사를 해야 저 녀석들을 압도를 할 수 있을지 좀 기대도 됐지만 좀 이제 마음 졸였죠. 9회 구원 등판한 박찬호가 첫 번째 공을 던졌다. 비록 상대에게 볼넷을 내줬지만 그의 특유의 강속구와 배짱은 메이저리그의 주목을 받기에 충분했다. 마이너를 거치지 않은 17번째 메이저리그 직행 선수라는 타이틀이 부끄럽지 않았다. 6일 후 다시 주어진 등판 기회. 그러나 너무 긴장한 탓이었을까. 볼넷과 점수를 내주며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인 박찬호는 데뷔 21일 만에 마이너리그로 내려가게 된다. 메이저리그 이 특징을 보면 뭐 아마추어에서 아무리 뛰어났던 선수들이라도 일단 마이너리그에서 시작을 하게 해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박찬호 선수가 겨우 한 2경기 던지고 내려갔잖아요. 박찬호 선수는 소와 럭셔리카를 탄다면 이 사람들은 스쿠터를 타야 되는 상황이고, 마이너리거들은 시즌 끝나면은 다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투잡, 쓰리잡을 떼야 됩니다. 안 그러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고등학교 시절보다 훨씬 어려운 조건에서, 또 불친절한 조건에서 자기 절제를 하고 자기 노력을 하면서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하지 않고 딛고 올라온 정말 피눈물 나는 세월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알 수 있는 거죠. 투지는 있었지만 길어진 마이너리그 생활. 그러나 여전히 그를 기억한 사람들. 박찬호가 돌아왔다. 2005년 시즌 막방. 강속골 던진 투수니까 그게 너무 자연스럽게 코리안 익스프레스, 코리안 특급. 18승했을 그 해에 거의 완벽한 투구를 한 적이 있었어요. 찬호가 두 손을 번쩍 드는 그 모습에 우리 친구 잘해내는구나, 그 생각을 했죠. 뿌듯했죠. 선발진에 정착한 이후로는 늘 해마다 그 팀에서뿐만 아니라 메이저리그 전체에서 퀄리티 스타트를 가장 많이 하는 투수였거든요. 어쨌든 1년에 1,000만 불 이상의 가치를 가진 투수라는 것은 이런 여지가 없는 거죠. 메이저리그 강타자들도 박찬호의 공 앞에선 속수무책이었다. 동양인이었기에 늘 비교당했지만 박찬호는 자신만의 공으로 메이저리그를 압도했다. 다른 투수들은 공이 오다가 떨어지는데 박찬호 선수의 공은 떠오른 것처럼 보인다. 그거는 자기가 정말 공 끝에 힘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박찬호는 그래서 직구가 다른 선수하고 차별화가 된다. 그리고 그 빠른 직구를 받쳐올 수 있는 건 약착한 커브가 있었어요. 물론 슬라이더, 체인지업도 던졌습니다만은 역시 그 두 가지 구종으로서도 타자를 압도할 수 있었던 힘이 있었죠. 박찬호의 활약은 타석에서도 이어졌다. 투수도 타석에서는 리그 특성상 타자로 등장한 박찬호. 날아오는 공을 멋지게 홈런으로 연결했다. 그는 단순히 공만 잘 던지는 선수가 아니었다. 그렇다면 박찬호는 어떻게 메이저리그로 갈 수 있었을까? 그를 메이저리그로 만든 많은 조력자 중 한 명인 안병환 감독. 안녕하세요. 아주 그 공을 빠르게 던지는 투수가 있다 했는데, 그때는 가볍게 봤죠. 왜 그러냐면 전국대 시합에서는 전체적으로 팀도 공주고등학교가 선수들은 좋았는데 그때 성적이 참 안 났어요.
조용한 강자였던 공주고등학교. 고교생답지 않은 박찬호의 빠른 공은 90년대 초 공주고의 전성기를 이끌었지만 그가 최고의 선수는 아니었다. 고교 시절에는 이렇게 넘버원 투수는 아니었기 때문에 뭐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죠. 야구계에서는 그냥 공 하나 굉장히 빠른 친구가 있다, 이 정도가 알려져 있었던 건데, 처음 박찬호 선수를 본 그 기억에는 제일 인상적인 게 눈빛이에요. 마른 몸인데도 눈빛이 아주 강했어요. 그래서 그 집중력이 대단한 친구구나 하는 그 느낌을 가지고 있었어요. 150km를 훌쩍 넘는 강속구. 특유의 성실함과 노력은 유독 야구를 잘했던 73년생 동기들 사이에서도 빛이 났다. 박찬호 선수의 하나의 특징이 인내심이나 정말로 피나는 노력을 하는 노력파였습니다. 그냥 오로지 얘는 야구로 태어난 인간인가 할 정도로 독종이라고 할까? 집에서 숨어서 했던 모양이에요. 그 옥상에서 이렇게 그 이제 웃옷을 벗고 뭐 푸시업하고 이렇게 그 체력 훈련하면서 또 그 개인적으로 뭐 쇄도 모션 같은 걸 하면서 찍은 사진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중학교 때부터 이제 박찬호 선수는 웨이트 트레이닝을 굉장히 많이 하고 또 자기 단련을 위해서 또 남보다 이제 체력도 좋긴 좋았는데 더 이제 좋게 하게끔 이제 개인적인 훈련을 굉장히 많이 했었죠. 91년 한미일 청소년 야구대. 박찬호는 전 경기를 등판하며 2승 1세이브를 기록한다. 박찬호 선수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스카우터들이 와서 부른 거를 본인이 의식을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본인이 좀 표현을 우습게 얘기를 하자면은 어깨가 빠져라 던졌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무명의 투수가 미국에 가서 이 대학야구 리그에서 뭐 150km 거의 중후반대에 빠른 볼을 던졌다. 91년도에 하는데 스카우터들이 그 LA 다저스, 시카고 컵스, 애틀란타 브레이브스 이런 그 스카우터들이 저한테 왔어요. 박찬호, 그 조성민, 곽재성, 임선동 이런 큰 선수들한테 관심이 있다. 그 좀 데려오고 싶다. 3승을 거두며 대회 우승을 한 대표팀. 그들의 빛나는 활약은 메이저리그 스카우터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마이너리그 연수를 갔는데 가는 길에 LA 다저스 피로 오말리 구단주가 감독님을 좀 한번 들어가는 길에 좀 봤으면 좋겠다. 저보고 한국 선수를 스카우트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선수를 합니까? 하니까 자기 책장에서 딱 하는데 임선동이, 조성민이, 박찬호 사인볼을 3개를 딱 가져오는 거예요. 자기 탁자에 딱 놓는 거예요. 저보고 초이스를 하라는 거예요. 3명 중에. 그래서 이제 박찬호 공을 떡 집었어요. 정말 박찬호 계약되면 계약합니까? 물어보면 한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면 제가 매번 꼬집어서 이게 꿈이 아니기를 바란다. 이게 정말 꿈이 아니기를 바란다. 이후 93년 버팔로에서 열린 대학 야구 선수권 대회에서 확실하게 능력을 선보인 한양대 2학년 투수 박찬호. 22살에 그를 선택한 건 LA 다저스였다. 120만 달러라는 거액의 계약금. 메이저리그 최초의 한국인 선수. 그러나 실감이 나질 않았다. 좀 허황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아시다시피 그 이전에 그때까지 진출한 사람이 없었었고 제가 프로를 와보니 프로 세계도 너무나 힘든데 저게 가능할까. 야, 마이너리그 가보면 저 정도 공 빨리 던진 애들 무지 많다. 못 올라온다. 메이저리그까지 못 올라온다. 그런 분위기가 지배적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미국으로 향했고 당당히 메이저리그 선수가 되었다. 한국인 최초라는 긍지와 자부심. 자신의 활약을 통해 대한민국이 용기를 얻는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박찬호는 돌아오고 싶은 순간을 참으며 공을 던졌다. 대한민국엔 곧 박찬호 열풍이 불었다. 그 자신도 놀랄 정도로 국민들 모두가 박찬호를 연호했다. 모든 신문이 박찬호로 장식됐고 그의 모든 것이 관심의 대상이었다. 그 당시에는 뭐 박찬호 선수 기사를 안 쓰면 스포츠 신문들이 팔리지가 않았을 정도니까 대단했죠. LA 다저스가 어쨌든 국가대표팀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한국에서 LA 다저스 유니폼 뭐 박찬호 선수 이름을 딴 무슨 아이스크림도 나오고 뭐 그럴 정도였으니까요. 90년대 말 박찬호는 하나의 희망이었다.
IMF라는 사상 초유의 경제 대란. 기업이 부도나고 실업자가 늘어나고 가정이 붕괴되었다. 모두의 마음이 눈물로 얼룩졌던 대한민국의 암흑기. 그 사이 미국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던 박찬호의 활약은 국민들에겐 큰 위안이 됐다. 그 시절 박찬호의 승리는 단순한 승리 그 이상이었다. 98년도였죠. IMF 때 모든 국민들이 진짜 그 힘들어할 때 그 박찬호 선수가 미국 먼 이국 땅에 가서 이제 국위선양이라고 할까? 찬호가 아니었으면 사람들 뭐 어떤 낙이 있었을까 뭐 그런 말까지도 들었었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닷새에 한 번 정도 박찬호 선수가 선발 등판하는 날은 전 국민이 한 팀을 또 한 선수를 이렇게 한 마음으로 응원할 수 있는 계기. 스포츠에서 국민적인 영웅, 뭐 국민 선수, 국민 투수 뭐라고 부를 수 있다면은 시초일 뿐만 아니라 그 정도로 절실한 마음으로 사람들 묶었던 선수는 앞으로도 나오기 어렵지 않을까. 6년간 LA 다저스에서의 화려했던 생활을 마감하고 6,500만 달러라는 거액에 텍사스로 이적한다. 하지만 텍사스의 박찬호는 급격히 무너지고 있었다. 성적은 떨어졌고 자신감도 함께 곤두박질 쳤다. 첫 경기에서 박찬호 선수가 부상을 당합니다. 그 당시에는 햄스트링 부상이었었는데 햄스트링 부상 이제 허리가 아프다 보니까 내려온 거예요, 다리 쪽으로. 침대에서 자지를 못할 정도였었대요. 허리가 아파서. 잇따른 부상과 계약금에 대한 부담감이 그를 짓눌렀다. 최고의 투수는 사라지고 그의 외로운 싸움이 시작됐다. 본인이 게임을 잘 못 던졌을 때 그러면은 한국에 가장 가깝게 생각되는 그 해변가에서 차에서 잠을 잤다고 하더라고요. 속상한 마음도 있고 달랠 마음도 없고 하니까 그러면서 그 차 안에서 전화를 한두 번 한 적이 있어요. 예의가 없다, 뭐 자기밖에 모른다, 부정적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그 반대로 묻고 싶어요. 그 선수가 20살 때 이제 미국을 건너가서 혈혈단신 자기 혼자 넘어가서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고 거기에 문화에 적응하려고 진짜 얼마나 독한 마음을 먹고 거기에서 생활했는지를 한 번쯤은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7번 유니폼을 갈아입었다. 팀에서 방출되기도 했고 더 이상의 에이스가 될 수도 없었다. 그 시련 속에서 거둔 124승, 동양인 최다승. 그는 언제나 61번 코리안 특급이었다. 메이저리그 100승을 했다는 건 어마어마한 기록이에요. 100승을 한 투수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메이저리거를 할 수 있는 재능만 있다고 해서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만큼 자기 관리, 프로로서의 그런 자질이죠. 그러니까 정말 프로다운 프로인. 외국을 했었고 또 야구 선수로서 우리 KBO나 야구 유니폼을 입은 선수들이나 현직에 있는 선수들이나 선배들한테도 최고의 선물을 찬호는 안겨준. 한국 야구에 대한 위상도 많이 높아졌고 찬호는 그저 메이저리그 선수가 아니고요. 한국 야구를 메이저리그급으로 올릴 수 있었던 그런 견인차 역할을 한 그런 대단한 선수.